자, 폭포 같이 한번 김수영이 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자의시 서정시고요. 문율 성격은 주지적.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상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상징적이라고 없다고 해서 상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그렇죠?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을 의미할 때 상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폭포가 있어요. 진짜 폭포가 아니면 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데 관념적이라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타협하지 않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관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는 약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지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적도 있거든요. 주정적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의지가 중요할 때, 주정적이라는 거는 감정이 중요할 때, 주지적이라고 할 때는 지적인 사유, 관찰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 주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는 주지적, 주의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관찰인 거죠. 그죠. 이제 지금 폭포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 폭포에서부터 화자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는 특별한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 들어가서 여기 앉아. 여기 앉아도 되고 세 번째 앉아도 되고 저 뒤에 앉아도 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 폭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만의 폭포에서 이 사람이 찾은 어떤 성질이 지적 과정을 거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이란 말이 왜 나왔냐 이건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지난번 수업에 영상이 있지. 이제 뭐라고 그랬어? 참여적, 그러니까 그 의지예요, 독재 같은 거에서 벗어나려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항시라는 게 있고 참여시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면 저항시라고 하고 독재에 저항하면 뭐라고 했다? 참여시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근데 이게 누가 썼습니까? 김수영 시인이 썼잖아요. 김수영 시인이 독재 저항한 인물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독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전두환? 이승만입니다. 원래는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게 벌써 4.19예요. 사실은 지금 오늘 18일이죠. 내일이 4월 19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4.19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계기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인가 하는 영화가 했었는데 뭐 영화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웃긴 건 전쟁기념관에서 이 4.19를 기념해서 그 건국전쟁 영화 감독을 초대해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왜 이게 웃긴 거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4.19라는 날짜가 뭔데 이게 마치 뭐냐면 5.18 때 전두환 찬양하는 강연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취소됐어요. 엄청 항의 받아가지고. 근데 웃긴 건 이런 거죠. 그런 걸 항의해야 취소하는 현실이 웃긴 거죠.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두 가지에 기반해요. 하나 뭐죠? 3.1운동 정신이죠. 하나는 4.19 혁명운동 정신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이승만 독재에 저항했던 그런 시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작품이 1959년도에 그죠? 이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두환 이건 아니에요. 전두환은 1980년이죠. 그죠? 5.18. 그 이후에 쓰여진 시죠.
자,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했는데 무서운 기색이 없다라고 하려면 사람으로 무슨 화되어야 된다고요? 의인화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의인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진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폭포의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죠. 그냥 폭포는 그냥 무생물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건데 얘는 무서워하지 않고 떨어져라고 느꼈으니까 이 사람은 폭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읽은 거예요. 폭포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적인 의미를 폭포에다가 만들어 넣은 거죠. 이해됐죠?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구체적이야 관념적이야? 관념적인 거죠. 마음이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속에 떠올리거나 생각으로 느끼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랑 관념적이죠. 질서 관념적이죠. 이해되니? 책상 구체적이죠. 그지? 연필 구체적이지. 미움 관념적이죠. 그렇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고매한 정신처럼 여기에 이제 직유법이고요. 폭포에 대한 이 사람의 그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고매한 정신이죠. 근데 고매하다는 게 뭐죠? 그렇죠. 품격이다. 뭔가 고상하고 우아한 이런 뜻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이런 거를 이제 고매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격이 높은 이런 거예요. 품격이 높은 정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폭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격인데 자유롭다죠. 그렇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어떤 틀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틀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독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어떤 틀 안에 뭐 하는 거죠? 가두려고 하는 거죠.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게 독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 지금 다 징계 먹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징계 먹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그 김건희 장모 건으로 구형 내린 거 보도해서 징계 먹었어요. 경고 먹었습니다. YTN이. 왜? 일방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검찰이 발표한 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봐봐.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죠? 규정할 수 없다. 틀에 넣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맹목적이지가 않은 거죠. 맹목적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서로 다른 의미로.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의미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야, 너네 이렇게 하는 거 너네 솔직히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민주주의적 요구를 대부분 뭐라고? 특정 목적을 위해 하는 활동, 즉 북한을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랬으니까 늘 이란 뜻이죠. 늘 지속적이라고 써놔. 지속적이라고 써놔.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면 그래서 금잔화, 인가 이런 것들 상징적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 희망. 희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그래서 밤은 뭐를 의미하죠? 독재의 현실 또는 절망적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독재의 현실, 절망적 현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폭포가 소리를 내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고든 소리라고 넣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폭포가 떨어질 때 수직 낙하하잖아요. 왜? 중력의 힘 때문에, 그지? 근데 여기다 고든이라는 말을 쓰면 고든 소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올바른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폭포 소리에다 뭘 부여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이야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이 뭐냐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면 밤이라는 상황이 오면 뭐가 없는 금자라도 인간도 없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현실, 독재 현실에서 폭포는 올바른 소리를 낼 줄 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입틀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짜깁기 영상이 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영상과 말을 다 잘라가지고 말을 만든 거야. 사과 영상이야. 사과 영상.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누가 그걸 짜깁기 해가지고 사과 영상 올렸거든?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짜깁기 영상 올린 걸 퍼서 나른 사람 40대 회사원이거든요? 40대 회사원인데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경찰 찾아와가지고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압수해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짜깁기 영상이 있어. 그거를 옮겨서 퍼뜨릴 때 내가 압수수색 당할 거라는 생각 절대 할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어떤 사회 사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대통령을 뭐 할 수 있어? 풍자할 수 있다면 SNL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풍자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잡혀가는 거야. 일반적인 40대 회사원이. 그러면 이거를 금자라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뭐? 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 니네가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너네 어떻게 생각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 퍼날래겠다고 생각해? 아, 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기 어렵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현실에서 옳은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김수영 시인은 옳은 소리를 뭐 해야겠다?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폭포 소리가 뭘로 들려? 고든 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 저 폭포가 저렇게 어두운 밤에도 고든 소리를 내듯 나도 이러한 독재의 암울한 현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해야겠다? 고든 소리를 내야겠어 라고 하니까 이런 시를 쓰죠. 이런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고든 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눈이라고 하는 시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와. 그러면 그냥 나는 스키 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 눈이 어떻게 보여?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여. 근데 나는 더러워 라고 느껴. 그래서 내 몸 안에 가래를 뭐 해야겠다? 데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순수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고든 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폭포의 소리가 뭘로 들려? 고든 소리를 들린다는 거죠. 고든 소리로 들린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미 이 시인은 그러려는 마음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 떨어지고 고든 소리는 소리인데 그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뭐 한다?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 이것도 뭐 김나연 다 막 잡소리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유론이라고 존 스튜어트 밀의 그 글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봐봐. 어떤 암울한 현실에서 내가 혼자 옳은 이야기를 해. 그랬을 때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가 안 된다는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이 하는 말은.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옳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옳은 이야기임을 아는 사람이 70%라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1%가 안 돼도 그걸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저건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가 있기 때문에 노예제가 폐지됐다는 거야. 노예제가. 왕정이 폐지됐다는 거야. 자본주의 국가가 오게 됐다는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옳아 막 하는데 진짜 옳은 답을 내는 사람은 1%지만 그걸 들었을 때 저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60%에서 7%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명은 인간이라고 하는 문명은 뭐에 갈 수 있었다?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다른 목소리를 마치
단 한 명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없듯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고든 소리는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반복 변주되고 있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무슨 법? 지규법인데 뭘 빗댄 거야? 번개와 같이는? 야, 뭐가 번개와 같다는 게 뭐니?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거. 빠르다. 빠르다. 번개 그러면 우리가 빠르다거든. 왜 니네 번개맨 그러면 뭔가 빨라야 되지 않겠니? 번개맨 느려. 이상하지? 그지? 번개맨 순식간 이런 거죠. 그죠?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빠른 거지. 취할 순간조차 주지 않고는 몹시 뭐하다? 빠르다 이거죠. 나태함과 안정을 뒤집어 놓는 듯 지규법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폭포는 나태하게 사는 삶이야. 나태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나태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군부 독재 그 이전이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독재 뭐 해야 돼? 영합해야죠. 독재 영합해야 되잖아.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거를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높이도 폭도 없이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건 뭐야? 규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 규정할 수 없죠? 스님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 이승만 독재 정권 하에선 이걸 규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뭘로? 빨갱이 짓거리로. 그러니까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소리에 항상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요.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 자꾸 나올까? 라고 생각할 때 스님은 이 부분은 자수에 나오지 않고 선생님의 생각이야. 스님 생각이 알았지?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왜냐면 우리는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국 전쟁을 직접 겪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되겠죠?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취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게 아니고. 근데 술 취한 거 맞습니다. 근데 왜 취할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태해서도 안 되고 안정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무엇에 취한 듯 홀린 듯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소리를 내며 늘 뭐에 있어야 한다? 니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두환이 3S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네. 3S 정책이 뭐죠? 스포츠, 그다음 스크린, 섹스. 이게 3S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프로야구도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 그때. 그리고 영화 산업, 그리고 섹스 산업. 요게 이제 막 활성화시킨 거. 왜? 그것에 취해서 그 스크린, 스포츠, 섹스에 취해서 뭐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거죠. 취할 순간조차 없이. 근데 이걸 3S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3S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네, 그렇죠. 진짜요? 자기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사회의 그런 현상을 평가하는 사회학자들이 전두환의 3S 정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논의를 하고 맞춘 거예요? 맞춘 거겠냐? 이제 국민들의 그런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만의 욕망들이 막 있는데 그걸 억눌렀잖아요. 총칼로 억눌렀단 말이에요. 일단 진압을 했는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른 분출구로 욕망을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전라도 지역의 스포츠가 뭐냐면 야구팀이 해태 타이거즈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막한 이후부터 해태 타이거즈가 계속 우승을 많이 했어. 제일 잘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라도 사람들은 그 울분을 늘 뒤처지는 인식과 이런 억눌림을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해서 해태 타이거즈 팬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 보면 해태 타이거즈의 팬들이 많은 이유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미아리 텍사스촌. 미아리 텍사스촌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분출을 하는 출구로 삼는 거죠. 욕망이 분출하는.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